기다를 품는 선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효원사님의 그 화합과 단합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에 하여튼 그 십몇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협회 유한회사 와부상사 대표이사 박성기와 유한회사 대표이사 현대상사 대표이사 김창현은 중앙에 정부한 제55조 지방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0조 및 보건협회 운영규정 제15조 사항에 의하여 회계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그 기간 중 업무 집행 상황 및 결산 보고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첫째로 2010년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와 둘째로 2010년도 결산 보고에 대한 회계 전반에 관한 감사와 셋째로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불법 확인한 결과 업무 집행 상황 및 결산 보고 내용 등 이와 관련된 장부 일지와 증빙서의 처리 보증과 집행 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기간 중 2010년 12월 1일부터 3일간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불경 기록이 축된 회원사의 사기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사로 사유되며 집행 후의 부단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더 개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 사유됩니다. 이것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감사 김창현. 존경하는 경기국회협회 회원석 오늘은 앞으로 3년을 우리 협회를 위해서 또 중앙회의 살림을 위해서 이 협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선거는 우리 후배님들 중심으로 후배님들이 후보로 선출이 돼서 협회 살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서히 말씀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두 번 했으면 됐지 뭐 세 번씩이나 또 나와서 틀을 달라는 저 자신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업계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무거운 짐을 또 어깨에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국보협회가 설립된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국 어느 협회보다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건강하게 협회를 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물론 함께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해주신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각 지역의 부회장님들께서 협회장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산업으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중에 작년 3월에는 고청 배경호 부총장님이 지금 협회가 협회 잘했다고 그래갖고 표창장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줬는지 잘해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기왕에 제가 세 번째 협회장을 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선이라는 경험, 또 세 번째 루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에 진출을 해볼 겁니다. 또 각 지방의 그 도협회장의 능력으로는 참 우리 살림살이를 개선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중앙에 가서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많은 제도를 개선해오고 조금씩 발전해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 1300 몇십 개가 되는 그 면허 숫자가 그 6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1160개로 면허가 줄었습니다. 가깝게 한 예를 비교해 본다면은 매년 물론 업종도 다르고 분야는 다르긴 합니다만 1년에 의사 그 50 패스하는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매년. 또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사람이 매년 1,000명씩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요새 그 옛날에는 그 삭자라는 데서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었고 또 그 대단한 그 직종이 있었죠. 근데 지금 포화 상태가 돼서 의사들은 그 개업하면은 뭐 신용불량자가 다수 뭐 수도 없이 생기고 또 변호사들은 또 사무실 운영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디 취직자를 알아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 변호가 매년 20개, 30개씩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당 경쟁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쪽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수도권 위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 무슨 단체냐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도권 운영 규정을 잘 보시면 그걸 적극 활용하고 적극 우리가 그 규정에 따른다면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삼선을 이태면 하다못해 중앙회장이 떨어지면 수도권 위원장이라도 시켜주겠죠. 뭐. 그러면 이걸 하여튼 가서 서울 경기하고 이 경쟁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닥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류산업은 참 그 규제 일변도 하는 사업이죠. 주류, 마약, 담배, 화약 뭐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죠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제조사가 그 유명한 그 참 대학을 나와서 어려운 경쟁 속에서 그 고용된 채용된 직원들이 계시는 제조사도 이 마케팅을 보면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그 판매 기법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그 주류 산업에 대한 한계 또 이게 이 특수 규정이어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래서 저희의 여건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끼리 살아남고 지금까지는 서로 경쟁 일변도에서
우리 같은 동업자끼리 너가 아니라 이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귀중한 소중한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이 경제 일변으로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되풀이하지 않게 이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6년쯤 했으면 지금쯤은 이게 말을 잘 할 텐데 원래 맞춤이 없어가지고 이게 노마다 이게 할 때마다 이게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이런 때입니다. 아무튼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회 주시면 가능한 분야, 가능한 사업을 접근해서 꼭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협회장 또 중앙회장이 하고 되면 중앙회장으로서 한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뭐 두서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사장님 여러분,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움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10년 전에 저와 함께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더 젊으신 분들이 또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난 10년 동안에 그 전에 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피부로 느낀 게 있고, 그 당시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알 겁니다. 진실되게 말하면 10년 전은 이렇지는 않았죠.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때는 말입니다. 주류동에서 아무나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진입도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상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산골에서 하는 사람은 최고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독구자를 썩는 줄 모른다고. 그래서 조금 망하면서 서서히 나빠지면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죽느냐 사느냐 기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어느 대중가에 보니까 기로에 서 있다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이제 이 사업을 제대로 같이 못하면 이별을 해야 됩니다. 함께 살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회원사 사장님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사장님이 저를 만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는 제가 참 괜찮았는데 어떤 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리를 훑어보더니 아직도 이걸 하느냐 하면서 아주 그 무시하는 어투로 그 멸시하는 그런 그 태도로 할 때 본인이 너무나 섭섭하고 내가 왜 이런 사업을 여적게 했느냐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거래처에 나가면요, 생맥주 하루에 2통만 팔면 우리 도매장 사장님 안중이 없죠.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도매업계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재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 느낄까요? 그럼 제가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저 옛날에요, 이 부회장 시절인데 이 회장님이 매일같이 그냥 노시는 데만 열중해요. 속된 말로 하면 스님이 영불에 마음이 없고 제밤에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그분 대신에 모든 손발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를 대리 참석을 하는데 아이고 이분들도 다 그런 사람이려겠지 했어요. 근데 가서 그분한테 한 2번을 보고 제가 그분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종합청사 안에 같은 데서 1년에 공청회를 3번, 4번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파워가 저는 그분이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힘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라석 같은 대학 교수들 또 방송국 아나운서, PD 여러분 잘 아시죠? 소비자연맹 보호회장, 청소년 보호위원장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다 연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제가 뭐냐? 술은 마약이다. 세계가 왜 마약으로 취급하는데 대한민국을 자꾸 확대하려고 그러냐?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러면 사회 단체가 여론이 자꾸 형성돼서 우리를 막아주니까 우리는 장사도 잘할 수 있었고 또 그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쉬웠던 겁니다. 그것이 쭉 연결되어 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저는 공청회를 했다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끼리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를 옹호하는 정말 단체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건데 그런 게 참 안타깝지 않나. 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이제 사비를 가지고라도 저는 다시 공청회 같은 걸 시작하고 다시 제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마약으로 생각하는 것을 왜 우리는 그걸 막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술은 전부 다 10조뿐이 안 됩니다. 이게 팔아도 그만이고 안 팔아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 10조를 가지고 2대 비용은 15조가 나갑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죠, 사고 나죠, 사람이 죽죠, 다치죠, 자라난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죠. 그 제조사, 화려한 제조사가 절대적으로 공청회 못했습니다. 근데 이 도매장이 15년 동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10년 전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그 시절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량음료 같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뺏겼는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저는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께 올 때 우리 가족으로 왔어요. 생명체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뺏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죠. 사람은 다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누구가 혼자 그렇게 똑똑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회원들을 다 모시고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했으면 투쟁을 하든지 머리띠를 굴르든지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뺏겼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 설명도 없이 훗날 들리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하는 걸 어떡하냐. 국세청에 하면 면허도 다 개방해버리고 공중으로 날리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정말 참 괴롭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처음처럼 때 임규석 상무가 여기 나와서 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도매면허는 50만 이상에서 전부 50평에다 1억씩 자본금을 해다가 이제는 우리 같은 산골 저 촌동네처럼 다 같이 20평에다가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지금 만약에 옛날에는 50평 때문에 못했지만 이젠 20평이니까 수천 개, 뭐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대 1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사가 안 돼 죽어가는데 사회에서는 그 면허값을 보고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조사는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자기네 면허를 전부 다 개방한다 그래서 군대용으로 CPX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상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도 면허를 1년만 연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12월 달 되거든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면허는 공중분해됩니다. 이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무식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무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가 다 포항도 고향이 있고 뭐 대구도 고향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는 장성도 고향이 다 있습니다. 좋은 사람 동원해서 정보 빨리 갖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수기해서 어떤 방법이든 준비를 하면은 이걸 다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많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대처를 못했는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여러분이나 나나 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국회가 헌법을 개정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대통령을 나오면 유신헌법 삼선개헌이라고 폭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국가가 인정한 단체입니다. 절대 개헌을 해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님이 나오신다다가 또 왜 그런지 또 이분 나오시라 저분 나오시라 막 하다가 이제는 또 개헌을 하신 분이 또 나오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회원사 사람들 너무 무시하고 정말 너무 깔보는 거 아닌가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이 잘못되고 원칙을 모르는 분들이 아닌가. 이건 무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안타깝게도 면허가 공중분해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형무소를 가더라도 머리를 깎더라도 우리가 전공로 단체나 전교도 단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저는 그런 거 우리 회원사 사장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제가 갈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이 자리에 안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쇼케이스 문제 있죠. 여기 얼마 전에 임원하시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쇼케이스를 사다가 우리가 보수까지 해가면서 제조사 물건을 넣고 팝니까? 이건 전 세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제가 상반기 중에 이거 다이렉트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깨든지 형무소를 가든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후반기에까지 내가 해결을 못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때 내쫓으십시오. 전 스스로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거 정권입니다. 계속 정권을 얻은 거를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페트병이 나왔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인해서 우리 도매사 회사가 생맥주 하나도 못 팔고 일거리만 늘어나고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지금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회원사 사는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60 중반입니다. 제가 에스키모 있는 얼음나라에 가더라도 내 지하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희생의 길을 안 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글로가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듬뿍 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준비된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믿어보십시오. 단 1%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후손이 뭐 잘 살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 딸 못난 아들이 이게 생활이 원천이 돼서 세계가 막아주는 이 업종을 우리 손으로 막지 못하고 내 아들이 이게 원천이 돼서 생활을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못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내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사장으로 멋진 회장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잠시만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 말씀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의 행복하시기를 진짜 기대하면서 제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미 회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표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표본사 사람들을 위해서 소식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복 선배님, 선배 후배님 계시고 또 저나 이 업계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죠. 아무튼 절대로 저한테 들어주신 아니면 여기 계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형사 사람들께도 조금도 후회 안 되는 그런 회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